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전국 11만 4천 가구, 수도권 7만 가구, 서울에는 3만 5천 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 임대나 공공전세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정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 연구위원과 자세한 내용 살펴볼게요. 어서 오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 나온 정부의 전세 대책 들어가기 전에 현 상황을 조금 짚어주세요. 네. 오늘 김현미 장관도 최근 전세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이라면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는 했어요. 불안정하죠? 네. 지금 부총리께서도 오늘 아침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매매 시장은 어느 정도 관망세를 보이는 식으로 안정을 찾고 있는데 전세 시장은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미 이제 언론 등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굉장히 전세 가격도 오르고 또 전세 물량도 지금 찾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전세 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72주간 계속해서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이러다 적이 보니까 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상황인데 최근에 이런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무래도 이제 7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임대차 이제 그 3법 네. 그 부분들이 아마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그 동안에는 정부는 좀 부정적인 그런 임대차 3법의 개정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부총리께서는 그런 부분도 하나의 원인으로 포함시켜 가지고 네.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어서의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말씀은 하셨던 것 같습니다. 부총리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난의 원인은 정부가 내놓은 임대차법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히 오늘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금리와 1인 가구 증가 때문이고 오히려 임대차법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가지 않고 그 전세 만료가 돼도 나가지 않고 있는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물론 아까 제가 72주간 지속이 되고 있는 전세 시장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은 네. 가격이 오르고 그다음에 물량이 없고 하는 부분들이 순간적으로 생긴 것은 물론 아니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임대차 3법이 이제 그중에 2법이 사실은 이제 지금 시행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치자분들도. 그다음에 이제 전월세 상한제 요 두 가지가 직접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면서 많은 전세 거래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쓰는 말로 경색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세 물량 자체의 절대적인 상황들이 사라진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수요와 공급 자체가 미스매치가 되는 부분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작년에 12.16 대책 등을 통해서 사실은 실거주 요건들을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그러한 조건을 충족해야만이 세제 부분과 관련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필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전세를 줬던 어떤 주택에 굳이 들어가서 사시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시장에 있어서 기존의 물량들을 갑자기 이제 줄게 만드는 그런 부분에 한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임대차 3법이 영향을 충분히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몇십 년 만에 바뀐 법이다 보니 당연히 이제 충격이 있을 테고 이게 장기적일지는 모르겠으나 단기적인 충격은 분명히 있었다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오늘 내용 좀 살펴보죠. 일단 규모부터 볼게요. 21년부터 22년 사이 총 지금 11만 4천 가구의 전세형 주택이 추가 공급된다는 건데 어디에 어떻게 추가 공급하겠다는 겁니까? 네, 저도 숫자 부분이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한번 이제 지금 신문에 나온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서 와봤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1만 호가 넘는 아마 지금 정말 정부가 그동안 이 물량 맞추기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전세형 공공임대 공급 전체 전국적인 물량은 11만 가구가 넘고요. 그중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3만 5천 호, 수도권에 한 7만 호가 넘는데요.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지금 공공임대로 나가 있는 물량 중에 6개월 지금까지는 이제 6개월간 방치가 되면 공실이라고 해가지고 적절한 그 비워져 있는 부분들을 사실은 앞으로는 3개월만 지나면은 공실로 처리해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네. 임대 조건 자체를 완화시킨다든지 그런 물량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한 3만 9천 호를 공급할 예정에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4,900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유형이라고 볼 수
수 있는데요. 공공에서 전세 물량을 사실은 공급하는 공공전세라는 이름으로 새로 만들어진 그 부분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18,000호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실은 당장에 주택으로 만들어서 내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민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매입을 신축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미 신축을 해서 완료를 하게 되면은 매입을 하겠다. LH 등에서 매입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신축 매입 약정이 지금 전국적으로 44,000호,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만 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주택이 아닌 경우에 여러 가지 지금 그동안에 말이 많이 나왔죠. 호텔이라든지 그다음에 빈 상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공시를 갖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13,000호.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5,400호 정도로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도 요즘 호텔형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이야기들이 커지다 보니까 사실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5,400호밖에 안 되니까 너무 이걸 이슈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금 부담을 느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지금 유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임대 같은 경우 6개월 되면 공실 처리가 되는데 그게 나올 물량이 한 39,000호. 네. 공공에서 전세 물량을 공급하는 게 한 18,000호. 네. 민간 건설사에게 신규 건설 유도해서 짓게 하고 그걸 LH가 사는 매입 약정 방식 44,000호. 네.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됐던 이 호텔 상가 매입이 13,000호 정도 된다. 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호텔 논란 굉장히 많았어요. 네. 사실은 뭐 야당에서도 굉장히 공격도 많이 했고 SNS 상에서도 좀 비웃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저도 이 정책 발표 내용을 좀 자세히 봤는데 공실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해서 2.6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한 거예요. 네네. 이 계획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일단 사실은 지금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부분도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 마땅한 지금 택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죠. 또 전세나 월세 등의 어떤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자녀들의 어떤 양육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도심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러한 택지 확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사실은 호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관광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경기가 좀 침체되고 이런 부분들에 사실 호텔이 제대로 본 기능을 이제 갖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포함해서 빈 상가나 이런 쪽들을 리모델링해서 이제 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건데요. 사실은 물량 부분에 있어서 뭐 크게 많지도 않지만 이 자체가 지금 도심의 공급이 그만큼 추가적으로 임대 물량을 공급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좀 반영하고 있고요. 오히려. 예.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오히려 이런 물량까지 할 정도로 정부가 지금 상당히 위기 상황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장관 부총리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내년의 경우에는 사실 입주 물량 자체가 서울 같은 경우에도 올해 대비해서 약 한 45%가 감소되는 그런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간 조사기관에서는 내후년까지 이런 부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이번에 이런 호텔까지 개조까지 해서 물량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향후에 즉 내년과 내후년에 입주 물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데 따른 시장의 충격들을 네. 이번에 이 얘기를 통해서 어떤 수요 심리의 불안이나 이런 것들도 좀 사전에 좀 대응해 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미 장관도 오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년 공급 물량이 서울의 경우 10년 평균치보다 줄어든 상황이다. 그런데 이번에 11만 4천 호가 추가 공급하면 서울은 10,000호 이상 공급이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박사님 말씀처럼 선제적 대응이기는 네. 한데 지금 김현미 장관은 이 호텔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은 1인 가구들 대상으로만 한다는 겁니까? 그걸 명확하게 그렇죠. 그 부분이 사실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잘못되면은 공실만 늘어나고 오히려 네. 정말 정부 예산이 이제 지출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과거에 보면은 짧은 기간 내에 주택을 그때는 이제 매매 수요 부분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을 공급한 적이 있는데 그랬죠. 그게 나중에 많은 문제로 남았습니다. 하자 문제라든지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든지 그런데 지금 이제 정부가 이야기하는 이런 많은 공급 물량들이 보게 되면요. 호텔을 개조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주로 원룸식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의구심이 살짝 드는데요. 1인 가구가 사실은 굉장히 기존의 전체적인 가구 수 부분에 있어서 한 30%까지 올라가다 지금 최근에는 35%까지 증가하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는 정부에서 생각할 때
작은 아주 적은 어떤 면적의 경우에도 충분히 거주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그 생각들이 전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1인 가구라고 해서 원룸을 다 선호하는 것도 아니고 여건만 된다면 충분히 쾌적하고 넓고 편리한 설비들이 구축된 그런 정도의 네. 주거를 다 원하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등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원룸을 선호하는 양상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선 어떤 더 좋은 거주 환경으로 가기 위한 네. 일시적인 어떤 상황들로 이해를 하면서 적절한 그 수요에 맞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정부는 어떤 숫자 부분, 즉 그러니까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양적인 부분에 치우치다 보니까 좀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1인 가구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네. 이제 제 남편이 1인 가구로 아주 오랜 시간 살았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원룸으로 1인 가구가 살면 집에 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작은 공간이라도 네. 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구분이 돼야 이 1인 가구로서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다. 그 얘기한 게 기억이 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단순히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오프닝에도 얘기했지만 이 정책을 해보신 분들이 1인 가구를 안 살아보신 분들이 세웠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절대 주택수가 지금 모자란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결국은 사람들이 원하는 형태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숫자 맞추기 급급하면 악순환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은 거거든요. 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사실은 시장에 있어서는 좀 물량 맞추기가 원체 이제 지금 당장에 불을 꺼야 되는 어떤 정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듭니다만 사실은 임대주택을 원하는 수요는 상당히 저는 감소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이제 전세난 그리고 조금 직전까지 사실 이제 매매 가격, 주택 가격이 굉장히 상승하면서 많은 분들이 2030 세대 연끌이라든지 패닉 바잉 이런 현상들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 등을 통해서 월세나 전세 등으로 있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장기적으로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주거로서 생각하기는 그렇죠. 다소 한계가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들이 지금 많이 퍼져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정부가 이번에 또 보면은 이 임대주택을 물량을 충분히 공급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더 조금 아쉬운 것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해결에 민간이 주도적으로 해결하기를 유도하기보다는 공공에서 어쨌든 이 부분들을 다 해결해 보겠다는 생각들이 너무 많이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공공에서 여러 측면에서도 많이 애를 쓰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공공에서의 참여 혹은 공공에서 좀 주도하기보다는 민간 참여나 민간 주도를 유도하는 쪽에 좀 더 어떤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제도적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었으면 좀 더 오히려 실용성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할 수 있고 관심을 더 둘 수 있는데 제가 잘못하면 이 공공임대라는 거는 지금까지의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정부는 열심히 비용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세금의 그런 부분들을 거두어서 들었던 비용으로 만들었는데 많은 실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외면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이런 굉장히 참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정부가 조금 더 깊이 생각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자, 물량을 내놔야 된다는 것과 정부가 주도해야겠다는 이 강박이 조금 이 대책들에 담긴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민간 건설사에게 신규 건설 유도해서 짓게 하고 그걸 LH가 사는 매입 약정 방식을 확대하겠다는 건 밝히긴 했어요. 네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네, 매입 약정 양식도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뭐 민간에서 정말 참여를 약간 유도하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매입 약정 양식의 사실은 주요 대상 어떤 건축물들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아파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피스텔이라든지 또는 빌라라든지 이런 형태의 어떤 그 규모 형식을 가진 어떤 그런 쪽들을 LH에서 충분히 이제 사전에 매입하겠다는 약정을 하거나. 근데 그건 왜요? 왜 그렇죠, 박사님?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거주에 있어서는 많은데 있는 걸 사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신규 건설조차도 왜 아파트로 하지 않고? 아, 네. 그거는 지금 아파트는 지금 제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렇죠. 시간이 사실은 아파트 건설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단지 규모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게 되어 있지만요. 최소한 2년 이상의 시간이 그렇죠. 소요되고 요즘 같이 굉장히 대규모 단지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예전의 도시형 생활주택처럼 정부가 내년에 상반기 중으로 일정한 물량들을 직접 내놓아서 시장 안정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도록 하는 그 측면에 많이 비중이 두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를 건축할 만한 또 건설할 만한 부지도 사실 확보되어 있지 않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짜투리라든지 어떤 소규모 어떤 택지 부분에 빨리 어떤 주택을 수를 갖다가 채울 수 있는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오피스텔이라든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뭐 빌라라든지 이런 쪽의 형태를 그것도 지금 작은 부분에 있어서 사실 LH도 여러 가지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게 하나의 방안이 아니라 다른 방안과 함께 이런 부분들도 하는데 네. 사실은 제가 볼 때 전체적인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물량 전체를 보게 되면 매입 약정 비중이 11만 가구가 넘는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40%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감안하면 결국 시장에서 생각하는 전세 지금 물량이 당장 없어가지고 이사도 하기 힘든 그런 분들한테는 상당한 그래도 지금 빨리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4만 4천 호 중에 절반 이상이 2022년도가 돼야 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계획의 수치를 잘 보게 되면은 아마 많은 세입자 또 세입을 지금 전세를 확보하려고 좀 뛰어다니는 분들한테는 당장에 큰 도움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7,000호가 지금 내년 상반기에 예정이 돼 있을 뿐입니다. 그렇군요. 아파트보다는 시간이 덜 걸리지만 그래도 2022년도나 돼야 지금 설명해 주신 매입 약정 방식으로 확대하는 게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이세요. 지금 또 정부가 이야기하기로는 진짜 질 좋은 아파트 내놓겠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창에 또 손인섭 님도 질 높은 주택들 공급돼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주택 내년부터 짓기 시작하면 2025년 건설되고 6만 3천 가구 정도 확충한다고 했어요. 네네. 그 이후부터는 연 2만 가구 19준위 공급하겠다. 네. 그럼 이게 어떤 겁니까? 뭐 많잖아요. 주택 종류가 워낙. 그렇죠. 지금 공공임대가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전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이제 사실은 전세난에 직면해 있는 분들이 무주택인 가운데 서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에 해당되는 분들도 많이 이제 그런 쪽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 같이 망라해서 과거 정부에서 하는 뉴스테이 정책과 좀 유사한 측면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쪽은 뭐 서비스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쪽은 주로 이제 면적을 넓혀주고 소득이나 자산 기준 자체를 굉장히 탄력적으로 가져가면서 네. 기존의 이제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대 6년, 그다음에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최대 10년이 지나면 그 해당되는 임대주택에서 퇴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대 이번에 이제 이런 유형 통합에서 공공임대나 이런 부분들은 최대 이제 30년까지 이제 그걸 인정을 해주고 소득 기준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탄력적으로 중위 소득 가격의 한 150%까지 인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공공임대에서 또 하나의 그동안의 문제점들은 뭐냐면 그 사시는 분이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소득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그 임대주택에서 사실 쫓겨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이번에 유형 통합을 해서 중산층을 수용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만일에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은 임대료를 할증해 가지고 그쪽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최대 30년까지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정부의 기대감이 상당히 큰 편인데요. 거기에 이런 중산층과 그다음에 서민층들이 같은 그 아파트 내에서 아파트든 뭐 주택 내에서 임대주택 내에서 머물게 함으로써 소셜 믹스라는 그런 부분까지의 효과도 좀 기대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안도 좀 해결하기 힘든데 너무 멀리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사실 저는 먼 그림을 그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방향성을 갖고 가는 게 맞는데 지금 당장 정말 이런 표현에 죄송하지만 곡소리 나는 상황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4144님도 요즘 전세 구하러 다니는데 저같이 당장 필요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안이 오늘 있나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정부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의 전세 대책이 지금 임도 시기도 늦을 정도로 너무 늦게 나왔는데요. 이런 전세 대책들이 궁극적으로 이번에 야기된 근본 원인에 대한 좀 성찰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에 지금 전세를 구해야 되는 분들은 지금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절박함을 부총리는 살짝 느끼셨던 것 같고 전번에 이제 주택 그 전세 부분을 기존에 갖고 계셨던 집에 대한 세입자 문제와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전세에서 다시 퇴거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느껴보셨죠? 네, 느껴보셨는데 김현미 장관께서는 아직까지 현실의 이 전세난에 얼마나 어떤 서민들과 또 중산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절박한가를 제대로 못 느끼시는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 원인이라고 하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난 사실 직후부터 이러한 상황들이 더 심각해졌다는 점을 사실 정부가 이번에 대책 속에는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도 좀 반신반의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부가 전세 대책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